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전륜구동 모델로 새롭게 태어난 이 시리즈 그랑 쿠페 220D 모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랑 쿠페라는 이름을 BMW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쿠페다운 이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4명이 이제 이동을 하기에 충분한 이 실내 거주성을 갖춘 차량을 이제 그랑 쿠페라는 이름으로 BMW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차량이라면 4 시리즈, 6 시리즈, 8 시리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6 시리즈는 단종이 되고 그 자리를 이제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대 출시된 1 시리즈와 지금 보고 계신 이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후륜 구동에서 전륜 구동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륜 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도 이제 세로 배치해서 가로 배치로 좀 바뀌게 되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면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후륜 구동 차량보다는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죠. BMW 후륜 구동 차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 뭐 1 시리즈라든지 지금 보시는 2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후륜 구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라인업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가장 1 시리즈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시장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거주성, 승차감과 함께 이 실내 거주성이 정말 중요한 차량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넉넉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이제 후륜구동 차량으로는 그것이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1 시리즈와 2 시리즈 같은 경우에 기존의 후륜구동에서 이제 전륜구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키웠다. 그러면서도 쿠페다운 스타일을 잃지 않은 모델,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전면이나 후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출시됐던 8 시리즈 그랑 쿠페의 모습을 많이 좀 채용을 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를 좀 시승을 하고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 드린 적도 있지만, 보자마자 정말 감탄사가 나올 만한 멋진 디자인을 보여줬었죠. 그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이 시리즈 그랑 쿠페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8 시리즈를 보고서 감탄했던 그 마음이 이 시리즈 그랑 쿠페를 보고는 조금 좀 약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디자인 자체가 조금 작은 차량에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어색해 보이는 전면부 디자인, 뭐 후면부 디자인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어색해요, 완전히 뭐 이것은 뭐 디자인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이 작은 차체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조금 바뀌어서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뭐 BMW는 최근에 많은 신차를 출시하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많이 키우고 있죠. 이 시리즈 그랑 쿠페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안쪽에는 이 셔터가 있는데요, 이 액티브 그릴 셔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셔터를 열어서 뭐 안쪽에 이 엔진룸을 냉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셔터가 닫혀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면은 지금 깜빡이고 있는 방향지시 등과 함께 주간 주행 등이 눈썹처럼 되어 있는 이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고요. 럭셔리와 아방가르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지금 럭셔리 트림인데요.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 이 전면부에서 이 안개등 쪽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개등이 아방가르드 디자인에는 없고 그냥 플라스틱 패널만 덧대어져 있고요. 범퍼 하단에도 이 반짝이는 크롬 소재의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서 굉장히 좀 화려한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측면 디자인은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중요한 이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먼저 이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국 타이어에 OEM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벤투스 S1 에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럭셔리 트림에는 현재 보시는 이 타이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방가르드 트림은 좀 다른 형태의 이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요, 쿠페 모델답게 위쪽에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쿠페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강성이 어느 정도 조금 확보된 그러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제조사만이 좀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양산 브랜드가 사실 이 차량들에 좀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무래도 좀 비용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뭐 그러한 부분을 이 시리즈 그랑 쿠페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통해서 이 쿠페 모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유려하게 세단 형태처럼 부드럽게 끝까지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죠. 해치백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이 측면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우아한 모습을 강조한 이러한 그랑 쿠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보더라도 이 그랑 쿠페 모델이 실내 거주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이제 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글라스 사이즈입니다. 1열 같은 경우에 이 벨트 라인이 비교적 좀 낮게 좀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유리창의 넓이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에서 앉아서 이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시야가 좋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쐐기 형태로 조금 더 좁아지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아쉽게도 이 글라스가 모두 다 이렇게 도어 안쪽으로 수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2열에서는 뭐 창문을 열고 닫을 때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개방감이 1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차량의 스타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희생된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순간 상당히 좀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좀 떠오르는 이러한 뒷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 색상과 또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뒷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층으로 된 이러한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끝쪽과 그 다음에 리어 램프가 지나는 이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리어 범퍼 쪽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 트렁크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 도어 가운데로는 이 블랙 패널 하나가 지나면서 이 두 개의 이 리어 램프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범퍼 하단에는 2개의 배기구가 있는데요. 크롬 소재의 굉장히 좀 심플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주는 이 2개의 배기구가 아래쪽 범퍼 하단에 위치한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핸즈프리 리어 게이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뒤쪽으로 왔을 때 차량 하단으로 발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어 게이트가 열리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30리터의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의 플로어를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해서 이 하단, 적재 공간 하단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플로어를 넣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접어서 이 하단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 오른쪽으로는 이 네트가 있는 작은 수납 공간도 있어서요, 뭐 짐을 고정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플로어를 닫았을 때 이 차량의 리어 범퍼와 이 플로어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 미끄러지듯이 쑥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함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리어 범퍼의 높이 자체가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뭐 세단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짐을 적지 않는데도 상당히 좀 용이한 이러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뭐 1 시리즈나 2 시리즈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10.25인치 2개의 디지털 계기판과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화면, 터치 스크린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구성된 이 실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들을 조작을 해서 뭐 메뉴를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국내 제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줘 왔던 이 계기판 상에서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복잡한 설정은 없고요. 단순하게 이 메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현재 미디어와 라디오 정보,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 다음에 평균 속도 이런 정보들만 아주 간단하게 표시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뭐 메뉴라든지 음량 같은 것을 조절하고 뭐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제 속도만 알아서 맞춰주는 그러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단순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국산의 뭐 같은 크기,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라든지 조금 상위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0만 원의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구성품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어링 휠의 열선 버튼입니다. 열선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경우 이 스티어링 휠 하단으로 이 열선 버튼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으로는 조명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계기판의 밝기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BMW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위 모델들과 몇 가지 기능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T맵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수입차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히나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워낙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좀 단점으로 많이 지적을 했었죠.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용하기 상당히 좀 편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했었는데, 그런 격차가 좀 신차가 출시되면서 또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좀 써보다 보면은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좀 상세한 기능은 요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다른 영상으로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센터 콘솔 위쪽에 이 10.25인치 디지털 화면 아래쪽으로 이제 공조장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공조장치의 뭐 송풍구의 디자인이라든지 버튼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뭐 3 시리즈에서도 봤던 이러한 버튼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하단으로는 이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이 따로 조금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 앞쪽에 일반적인 USB 포트와 그 다음에 암레스트 열었을 때 안쪽에 C타입 하나가 위치를 해 있어서요, 앞쪽에서는 총 2개의 USB 포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어 노브 주변으로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좀 선택을 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류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 메뉴를,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메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손가락으로 이제 글씨를 써서 메뉴를, 목적지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컵홀더도 앞쪽에 2개가 위치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안쪽에 조금 그 500ml 물병을 꽂는 경우에 따로 이제 물병을 잡아주는 이 날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컵홀더만 위치를 해 있어서 이 컵이 주행 중에 좀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나중에는 좀 더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트 라인이 생각보다, 이 쿠페 스타일의 차량이긴 하지만 벨트 라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창이 상당히 좀 넓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 시야,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때 이 시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운전하기 상당히 좀 편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한 공간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는 않죠. 뭐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이 그렇게 2열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1열에서는 사실 크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주먹 하나가 반 정도 들어가는 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머리 공간입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그랑 쿠페라는 이름, 쿠페 스타일의 차량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의 루프 라인이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이 머리 공간에 여유를 둘 수 없는 이 디자인 특징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가 170 정도인데요. 주먹 하나가 채 안 들어가는 이런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 안쪽이 조금 파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 분할 방식입니다. 트렁크 안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 시트를 접게 되고요. 접어서 좀 더 긴 짐을 수납하기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가운데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굳이 모든 시트를 다 접지 않더라도 긴 짐을 실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내려보면 이 안쪽에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1열 시트에서는 이 컵홀더 잡아주는 기능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2열 시트에는 이 날개도 안쪽에 좀 달려 있어서 이 컵 같은 것을 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네요. 안쪽에 뭐 스키스로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 송풍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급의 차량 같은 경우에 2열에 이 송풍구가 없어서 조금 더운 여름에는 냉기를 2열까지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송풍구도 다행히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의 이 USB 포트 2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리즈 그랑쿠페의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79의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7.5초이고요. 그리고 복합 연비는 13.9의 성능을 발휘하는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M230i라 불리는 이제 가솔린 모델도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먼저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이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좀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각은 이 핸들링 성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컴팩트한 차체에 거기다가 이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후륜 구동에서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했죠. 뭐 주행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만한 이 탁월한 핸들링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BMW 그룹 내에서 이렇게 좀 전륜 구동에 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량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미니 브랜드가 있죠. 미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고카트 느낌이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요. 상당히 좀 직관적이고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가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드라이빙 필링을 좀 전해주고 있다면, 이러한 그 다른 성격의 전륜 구동의 주행 감각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 그랑쿠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주행 감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의 느껴지는 이 노면음이라든지 뭐 엔진의 부밍음, 풍절음,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그렇게 조용한 차량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정숙성,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요. 이 실내에서 좀 가장 크게 좀 속도를 냈을 때 느껴지는 이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풍절음 부분인데요. 한 시속 한 90km에서 100km 정도를 이제 넘어가는 요 때가 되면 슬슬 이제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이 실내가 조금 정숙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 뭐 엔진음 같은 것들이 많이 밀려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실내 디자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전방 시야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측면 시야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탑승할 때 1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2열 같은 경우에 조금 고개를 숙여서 좀 들어가야 되는, 아무래도 좀 차량의 스타일이 이 쿠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1열에서 운전을 하고 이게 드라이빙 하는 이 포지션 자체, 그리고 이 운전자의 시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탁월한 부분이 이 서스펜션 세팅인데요. 역시나 뭐 BMW의 차량다운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하지는 않지만 이 세트형 휠을 좀 조향을 할 때 뭐 차량이 좌우로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고속주행 시에 뭐 차량의 흔들림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서스펜션 세팅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턱을 넘는 순간에 하부에서 뭐 탱 하는 이러한 음이 좀 들려오긴 하지만 2차적으로 전달되는 이 충격을 상당히 좀 잘 잡아주는 이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크게 흔들림도 없고 2열에서도 크게 그렇게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이 핸들링 성능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F5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언더스티어의 경향을 많이 보일 수가 있죠. 이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이 차량이 바깥으로, 앞쪽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성향을 언더스티어라고 좀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한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ARB라는 시스템이 전 차종에 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차량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앞쪽을 코너 안쪽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바퀴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탑재된 이 ARB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이 응답 성능을 상당히 좀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또 경쾌하고 과감하게 이제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러한 주행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조금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FR 모델이, 좀 후륜구동 모델이 섬세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코너링을 공략을 할 때 조금 더 재미있는 운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너를 아주 유연하게, 상당히 좀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서스펜션 세팅, 주행 설정 같은 경우에 정말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BMW의 컴팩트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정말 운전을 하다 보면은 3시리즈가 자꾸 떠오르는 이 주행 감각, 주행 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모델이긴 하지만 이 상위 모델과 비교될 만한 이런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좀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자인만 보고 유리한 스타일의 쿠페 디자인의 컴팩트 세단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주행 성능 역시 좀 BMW의 차량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행 감각이라면 굳이 이제 BMW가 FR이 아니라 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전륜구동 방식으로 1시리즈와 2시리즈를 바꾼 것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뛰어난 핸들링 성능과 코너링 성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고속주행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나 고속주행에서나 안정감을 준다는 부분은 전혀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중요한 드라이빙 주행 질감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번 지금 시승하고 있는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모든 모델을 전륜구동으로 바꾸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 쿠페도 그냥 일반 투도어의 쿠페도 있고 컨버터블 모델도 있고 또 M 모델도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후륜구동 방식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는데 중점을 맞춘 이 구동 방식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 방식을 통해서 좀 넉넉한 실내 공간과 함께 후륜 구동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 모델로는 이제 CLA, 벤츠의 CLA를 들 수가 있겠죠. 모두 이제 쿠페 스타일의 세단이라는 점, 컴팩트 세단이라는 점에서 좀 같은 중요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CLA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도 좀 적용이 되고 엔진 출력도 훨씬 더 높은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5,500만 원대로 좀 높은 편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시리즈 그랑 쿠페 이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4,7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조금 편의 사양들이 더해지는 옵션 패키지 270만 원 상당의 옵션 패키지를 더해도 5천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시리즈 그랑 쿠페가 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옵션 사양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옵션을 꼼꼼히 비교를 해서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서로의 그 장단점이 좀 뚜렷한 차량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 차량이 이 시리즈 그랑 쿠페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옵션별, 파워트레인별 사양을 좀 비교를 하신다면 그 장단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리즈 그랑 쿠페 만족스러운 모습,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실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 시리즈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적재 공간도 넉넉하고요. 여러 가지 운전석, 일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고,
또 스타일 자체도 요즘에는 해치백 모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은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컴팩트 세단이라는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전륜구동 기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탁월한 핸들링 성능, 이 후륜구동 BMW의 전통적인 후륜구동 모델에서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이 시리즈 그랑 쿠페 정말 만족스럽게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